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1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많은 사람을 뽑게 되는데 우선 16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요. 어느 정도 돼야 승패가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 승패를 선거에서 나누는 기준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전통적인 것은 이제 절반 이상을 어디가 가져가느냐, 초과하는 것을 어디가 가져가느냐 부분이 이제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 선거에서 얻었던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예. 각 숫자에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되긴 하는데 뭐 이건 너무 전통적인 것이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예상되던 것과 어떻게 다르냐 여부 이것과 이제 상징적인 곳을 어디가 가져갔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그 정당이 선전했냐 뭐 어느 정도 이제 승리의 조건을 갖췄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어쨌든 초반부터 이제 여당이 우세한 흐름들을 갔으니까 거기서 야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이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영남 지역과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상징적인 지역을 한두 곳 이렇게 얻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야당이 승리했는지 아니면 이제 선방했는지 평가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이제 압승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웬만큼 이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걸 승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니까 아마도 초반에 한 뭐 10곳을 훌쩍 넘어서 이제 국민의힘과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 나야지만 어쨌든 뭐 승리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 등 이런 이제 상징적인 곳 또 영남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이제 승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선거 캠페인을 이제 벌여왔는데 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과반보다는 이제 또 증감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지키는 곳을 민주당이 이제 탈환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격과 수비처럼 보이는데 지금 구도는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원래 이제 모든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예. 야당이 어떤 뭐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공격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제 여당이 방어를 하는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그런 구도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야당도 평가를 받는 이제 형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첫 전국 선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뭐랄까 이제 심판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잔여 심판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것들 이제 완성하려고 한다는 기류들 국민들이 이제 그것과 연계돼서 평가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이제 쌍방 평가론 선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선거는 야당에 의해서 정부 여당이 평가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인데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이 평가를 받지만 야당도 평가를 받는 심지어 심판을 받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쌍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거의 보통의 선거와는 이제 다른 구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이제 결집을 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되는 초반이라고 하면 대개 뭐 한 1년 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실시되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뭐 이른바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패턴을 보자면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다소가 이제 유리한 흐름에서 전개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이른바 명픽 후보들이 나왔고요. 또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또 하나 이제 키워드는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을 보게 되면 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심지어 어떤 뭐 시의원, 구의원들도 대통령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른바 대통령과의 파트너론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 유권자들에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여당 후보들은 이제 되게 뭐 대통령을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상당히 보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선거의 특이한 현상인데 원래는 보수 성향층에서 투표 참여 의지가 이른바 이제 적극 투표 의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체로 높게 형성되는 것이 과거 선거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네. 이번 선거에 당신은 투표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들을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거 결과를 전망하려면 이 적극 투표 의향층의 여론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고령층에서 보수 성향층이 많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보수 성향층들 고령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분 의지가 아주 높아요. 네. 그러니까 높았는데 이번 선거는 오히려 진보 성향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이 보수 성향층에 비해서 의미 있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이 좀 낮게 형성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번 선거가 이제 야당도 평가받는 선거다 보니까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들이 이런 의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들이 보수를 상징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마케팅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층 중에서 어쨌든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다양한 성향들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대통령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침체되어 있던 보수층들의 투표 의지, 적극 투표 의향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마케팅을 이제 이렇게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불러서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수층들을 결집하는데 투표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중도층에서는 또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측면이 아니라 과거의 대통령들을 불러온 것 이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니까 득과 실이 함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의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리잖아요. 금배지 14개가 걸려 있는데 재보궐선거에 이번에는 좀 유독 높은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뭐 비유적으로 하자면 이제 야구에서 로컬 야구 리그가 이제 전개되는데 이제 메이저 리거들이 대거 등판하는 상황이니까 관심도가 이제 이 지역 상당히 높고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되는 것이 사실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인데 지금 보게 되면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의 여론조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압도적으로 실시된 것이니까 저희도 매일같이 다뤘으니까요. 맞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이제 높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권 주자가 일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에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 그다음에 부산 북구갑에는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후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물이 빅맨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이 의회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보수에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보수층들의 외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보수 재건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수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 또 리더십의 교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범여권 내부에서의 대권 주자 지형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권의 이른바 친명과 친청 이런 이제 미묘한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류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상황들이 각 정당의 다음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는 이제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선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제 국민적 또는 미디어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당 대표의 운명도 걸려 있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입성을 한다면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던 이제 장동혁 대표의 운명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 임기는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당원들을 아마 이제 지지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게 되면 각 정당의 당원들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를 바라는 당대표가, 그렇지만 당이 무너지는 것, 당이 망하는 것까지를 용인하지는 않거든요. 예. 당이 어쨌든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당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강성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호적으로 시각을 보낼 수 있고 지지할 수 있지만, 당이 이렇게 이제 다른 정당과 경쟁 구도에서 현저하게 밀리고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그것을 이제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한번 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할 경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의외의 결과가 돼서 보수의 어떤 변화들을 촉진될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네. 보수의 상당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누구를 뽑을지 정하셔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